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끔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의 어느 날,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는 참 이상합니다. 그 순간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일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면 가슴 한편에 돌처럼 박혀 있습니다. 자식의 진로를 정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는 그때 무언가를 선택했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 의심을 말했어야 했을까요? 직장을 옮길 기회가 왔을 때 안정을 택한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이가 하고 싶다던 그 일을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렸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은 이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후회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후회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해하는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마음등불 말씀에 힘이 됩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가 평생 천착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다. 키르케고르의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된 선택을 후회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과 결혼한 것, 그 직장에 들어간 것, 그때 그 말을 한 것.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후회는 선택하지 않았던 순간에서 온다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며 떠올리는 장면들은 대부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용기 내지 못했던 그 한마디, 붙잡지 못했던 그 기회, 떠나지 못했던 그 관계, 시작하지 못했던 그 일.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레기네라는 여인을 사랑했지만 결국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택이라는 것을. 60대,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한 선택들보다 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했더라면, 그때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그때 그 관계를 정리했더라면, 왜일까요?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 선택은 결과가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 결과를 경험했고 거기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선택은 영원히 가능성으로만 남습니다. 그 길로 갔다면 어땠을지, 그 말을 했다면 어땠을지. 우리는 평생 그 가능성을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상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현실은 늘 복잡하고 불완전하지만 가지 않은 길은 완벽할 수 있으니까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키르케고르의 또 다른 유명한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불안과 자유가 무슨 상관일까요? 하지만 이 말 속에 후회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70대 초반, 평생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들도 무사히 키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대 때 친구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던 그 제안.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물론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다른 삶을 살아봤을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자유의 현기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너무 커서 우리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미룹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정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완벽한 선택 같은 건 없다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선택의 본질이라고. 당신은 선택을 후회하시나요? 아니면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을 후회하시나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후자를 떠올립니다. 선택했던 것보다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 앞에서 불안했고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 선택을 회피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그때의 불안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유 앞에서 현기증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문제는 그 현기증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삶이 자신을 살게 내버려 둔다. 키르케고르의 이 말은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삶이라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십 같다는 뜻입니다. 60대가 되어 돌아보면 이 말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결혼은 나이가 되어서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하니까. 직장은 안정적인 곳을 택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자식은 공부 잘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느 하나 진짜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되어버렸다에 가깝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 누구를 탓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사회, 시대, 아니면 나 자신,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선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을 바라보며 뒤돌아보면 생각합니다. 그때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은 있었다고. 작은 순간이라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삶이 나를 데려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실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존한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의 선택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걸 것인가?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나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을 회피하면 나는 나를 잃어버립니다. 절망이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지 않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병이다. 이 문장은 복잡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오는 구절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미로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선명해집니다.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며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둘 모두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70대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그분은 두 가지 후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왜 그때 작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나는 원래 작가였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후회. 키르케고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작가라는 이미지가 되고 싶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로 무언가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이미지나 지위를 원합니다. 작가라는 낭만적인 이미지, 예술가라는 자유로운 이미지. 하지만 실제로 매일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었던 자아와 실제로 된 자아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되고 싶었던 자아는 실은 환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한 선택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가가 되지 못했지만 회사원으로 살면서도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가 되지 못했지만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아니야.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의 합이야. 그것이 바로 너야. 삶은 앞을 보며 살아야 하지만 뒤를 보며 이해된다. 키르케고르의 이 말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삶을 이해하려면 뒤를 봐야 한다니. 하지만 이것이 바로 후회가 늦게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20대 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0대 때도 바빴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40대, 5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60대가 되어 조금 여유가 생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제야 보입니다. 아, 그때 그 선택이 이런 의미였구나. 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의미였구나.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평생 한 직장만 다니셨는지, 왜 취미도 없이 사셨는지.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그분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한 뒤를 보며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저 필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의 선택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후회도 보입니다. 선명하게. 그때 그 선택, 그때 그 침묵, 그때 그 결정.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그 순간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문제는 뒤를 돌아보며 이해한 후,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해 속에 갇혀버립니다. 아,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뒤를 보며 이해했다면 이제 다시 앞을 봐야 한다고. 이해는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다. 이 말은 키르케고르 철학의 핵심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모든 순간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 왜일까요?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보통 당신이 무언가를 선택했던 순간입니다.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던 순간, 누군가에게 진심을 고백했던 순간. 반대로 아무리 오래 지속된 시간이라도 선택 없이 그냥 흘러간 시간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10년을 다닌 직장이어도 매일이 그냥 똑같았다면 흐릿합니다. 20년을 산 집이어도 그냥 살았을 뿐이라면 희미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은 평생 남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주변에서는 이혼하라고 했답니다. 그때 유행하던 말로 능력 없는 남자는 버려야 한다고들 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선택했습니다. 남기로. 50년이 흐른 지금 그 순간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그분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영혼은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입니다. 선택은 우리 삶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 무게가 있어야 삶이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평생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저 시간이 내려가는 대로 살았다면 그 삶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아니, 가볍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선택했던 것보다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들, 영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낸 것.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니체의 말입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의 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고, 확신에 찬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키르케고르 자신이 평생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우울했고 고독했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레기네와의 관계를 파기한 것도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선택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선택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한 선택. 시니어들의 후회 중 많은 것이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때 용기가 없어서, 그때 확신이 없어서. 하지만 생각해보면 확신이 있는 선택이 과연 있기는 할까요? 결혼할 때 100% 확신하는 사람이 있나요? 직장을 옮길 때 100% 확신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식을 낳을 때 100% 확신하는 사람이 있나요?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모든 중요한 선택은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만약 모든 게 확실하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때 확신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좀 더 기다려 봐야겠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지나갔고,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믿음의 도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 없이 뛰어내리는 것, 보장 없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택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몽테뉴의 말입니다. 키르케고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실의 의미는 현재의 우리가 부여한다고. 이것이 후회를 다루는 핵심입니다. 어느 분이 평생 후회하며 산 일이 있습니다. 20대 때 유학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지 않은 것.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돈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합니다. 유학을 갔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봤을 거라고, 더 다양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취직했고, 일찍 결혼했고,
자식들을 일찍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지금 그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유학을 갔더라면 아마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다른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자식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잘못된 선택인지 다른 길로 가는 계기인지는 지금의 우리가 결정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후회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은 정말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선택, 폭력적이었던 선택, 이기적이었던 선택. 하지만 대부분의 후회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길을 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 아쉬움을 인정하되 현재의 삶을 부정하지는 말라고. 당신이 택한 길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도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살아온 만큼, 선택한 만큼 후회도 생깁니다. 문제는 그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 속에 갇힙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하며 평생을 그 순간에 머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가장 큰 낭비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 때문에 현재마저 낭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후회할 일이 아닐까요?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후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선택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면 이제는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을 후회한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에게 차가웠던 게 후회돼요.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 후회 때문에 지금은 손주들에게 더 따뜻하려고 해요. 이것이 건강한 후회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로부터 배워서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이지만 키르케고르가 먼저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실존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매 순간의 선택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떤 말을 할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가 됩니다.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이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의 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화를 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솔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침없지만 진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 질문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비록 70대, 80대라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오늘 우리는 쇠렌 키르케고르와 함께 이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답을 발견했습니다. 후회는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았던 순간에서, 책임지지 않았던 순간에서 옵니다. 우리가 자유 앞에서 현기증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 주저앉았을 때 후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60대,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이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한 선택들보다 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 시작하지 못한 일, 떠나지 못한 관계.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깊이 살아왔다는 증거라고.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은 선택이 없었던 삶입니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 그저 시간의 통과일 뿐입니다. 당신이 후회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것, 그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선택, 그때 그 침묵, 그때 그 결정, 모두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걸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작은 선택이라도 좋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삶에 무게를 더하고 의미를 더합니다. 키르케고르가 평생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후회를 두려워하지 말되 선택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고.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현재를 살라고. 확신이 없어도 좋으니 용기를 내라고. 당신의 후회는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후회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음등불 말씀이었습니다.